네, 안녕하세요. 하이포르트 원장 박준성입니다. 2024년도 첫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그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촬영하는 날짜에 조금 비가 오고 또 눈도 와서 이제 봄이 오나 했는데 다시 겨울이 고개를 좀 빼꼼 내밀어서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 첫 영상을 제가 뭘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중학교 학부모님들도 꽤 많으신데 초등학교, 그 다음에 예비 중일 혹은 중1, 2 학부모님들이 연락이 꽤 많이 오셨더라고요. 질문도 많이 달아주셨고.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기술적인 학업 이야기들을 펼치기에 앞서서 예비 중1 혹은 중학교 1학년, 최대 2학년까지 어떻게 우리 아이가 중학교 생활을 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마 이 영상을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내용을 기대하고 오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해야 하고 수학 공부를 해야 하고 그래서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국어 선행 어떻게 해야 되고 수학은 선행을 어떻게 어디서 얼마나 해야 되고 영어 공부는 영단어를 몇 개 외워야 되고 문법은 어디까지 해서 입학을 시켜야 돼 중학교 1학년 입학해야 돼 중학교 2학년 올라가야 돼 라는 이 기술적인 이 how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궁금하셔서 이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이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 다룰 거예요. 왜? 조금은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찾아보시면 참 많은 영상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들 대부분 90% 이상은 이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how, 방법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국어 점수를 높이고 수학을 등수를 높이고 영어를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렇게 기술적인 학업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영상들을 당장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들 공부하는 태도라든가 자세라든가 성적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왜냐?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만 머릿속에 주입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야, 어떤 걸 또 같이 고민을 하고 챙겨야 이렇게 기술적인 내용이 효과적으로 흡수가 될지 스펀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왓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왓은 뭐냐? 왓은 무엇이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저는 목표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목표. how는 방법이고 기술적인 내용이라면 what은 조금은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목표라는 뜻으로 저는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학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가 책을 안 읽는다. 책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중3 어머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성적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아이들이 왜 책을 골고루 안 읽고 왜 공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안 할까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 아이들은 충분한 지능과 충분한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할까요? 마음을 안 먹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본인만의 목표, 동기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동기는 그럼 제가 심어주면 되겠네요? 라고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조금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동기라는 건 본인 스스로가 느껴서 내적으로 형성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무슨 모발 이식하듯이 쑥 심어준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동기가 생길 수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만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고민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자기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기 탐구. 그래서 뭐 요즘 교육 분야에서는 뭐 자기 진로 탐색, 뭐 자기 탐구라고도 하는데요. 뭐 사실 큰 맥락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 자기 탐구, 진로 탐색이라는 건 우리 아이가 변호사가 잘 맞을지, 의사가 잘 맞을지, 전문직이 잘 맞을지, 프리랜서가 잘 맞을지, 사업자가 잘 맞을지 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어떤 분야를 사랑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특히나 흥미 있어 하는지 아이를 중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다시 직업을 중심으로 대학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역사 분야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역사 분야 책을 많이 읽어. 반면에 수학 분야 혹은 뭐 생물 분야, 생물학과 관련한 책이나 공부를 할 때는 유난히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례를 통해서는 우리 아이가 역사 분야에 관심이 참 많은 아이구나. 역사 분야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또한 여행을 갔을 때도 살펴보는 거예요. 여행을 가서도 우리 아이가 직접 식당 찾는 걸 좋아해. 아니면 우리 아이는 내가 어머님, 아버님이 짜놓은 계획 안에서 그냥 조용히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성격인지도 파악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신나서 하고 내가 어떤 걸 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우리 아이가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왓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진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몇 년간 가르쳐왔던 제가 저와 상담이나 수업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아마 저를 처음 접하시고 이 영상, 이 내용을 처음 접하시면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최근에 사회문화 관련 뉴스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고용률도 좋고 일자리도 많고 좋은 조건의 일자리들이 많은데 왜 2030 청년들이 무직일까? 왜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뉴스 기사가 대단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작년 기준으로 제가 작년에 봤던 기사인데요, 50만 명 정도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번아웃이 왔기 때문입니다. 번아웃이라는 건 내가 심리적으로 마음이 지쳤다는 거죠. 왜 지쳤을까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거 하면 좋대, 이런 게 유명하대, 이런 걸 해야 성공할 수 있대, 인정받을 수 있대라고 해서 나의 기호와 나의 선택과 관련 없이 사람들이 점 찍어준 걸 내가 선택해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졸업해서 직장마저도 사람들이 좋다는데 취업을 해서 들어갔더니 막상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던 라이프 스타일, 내가 원하던 삶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그때서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외쳐왔던 말들을 고지고대로 믿고 살아왔는데 정작 나에 대한 고민은 지금껏 못 해봤구나. 그래서 이제 고민해볼까? 그래서 저는 그 50만 명 정도의 혹은 그 이상의 청년들이 방황하고 고민하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쩌면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첫 문제점이 저는 어렸을 때 본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볼 기회와 환경과 시간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후회하고 되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당장 자기소개서 제출해야 되는 아이들한테도 무조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기소개서 수업을 하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을 한다면 내일까지 자소서 몇 천자 써와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 너가 이 했던 경험들, 그 경험들을 분류해와. 너가 좋아했던 경험, 너가 신나서 했던 경험, 반면에 너가 조금은 덜 좋아했던 경험을 분류해와. 그러면 그 경험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 텐데, 공통된 분야가 있을 텐데 그 경험들을 종합해서 너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와봐가 자기소개서 수업의 가장 첫 번째 숙제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예비 중일 혹은 이제 입학 조금 있다 3, 4월 달에 보시는 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겠죠. 혹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어머님들까지 제가 적용되는 말씀인데, 지금 당장 어떻게 우리 아이가 국어 공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떤 학원을 보내야, 어떤 수학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를 맡겨야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높은 성적을 받을까? 이런 기술적인 내용, 즉 하우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보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이 what, 우리 아이는 뭘 좋아해? 우리 아이는 어떤 게 잘 맞아? 우리 아이는 어떤 거 할 때 되게 좋아하는 아이더라. 이거를 본인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마음속으로 떠올려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인만의 동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역사 분야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분야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분야, 뭐 고등학교가 어디 있을까? 혹은 대학이 어딜까? 이거를 고민해 보겠죠. 그러면 이 대학에 이런 과에 진학하면 되겠네. 혹은 이 고등학교에 이 전형으로 입학하면 되겠네. 알아서 찾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안 해본 아이들은 그냥 단순히 국어 공부만 잘하고 수학 공부만 잘하고 영어 공부만 잘하니까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 채 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교 진학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방황합니다. 자, 다시 이 많은 내용을 정리하면 예비 중1, 중1, 중2 때까지는 지금 당장 무슨 학원에 보내고 어떤 선생님이 유명하고 잘 가르치더라를 논하기보단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머님, 아버님이 분석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적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본인 스스로 본인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 중간에 본인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만의 내적 동기, 원동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공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하우에 대한 얘기는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이미 수많은 영상들이 있고 다른 분들이 찍으신, 물론 제가 가르쳐 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기 탐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이 영역에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많이 할애해 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궁금증이나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왓에 대한 고민이 된 이후에 어떻게 기술적으로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포르트 원장 박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